안녕하세요, 파프리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읽었던 책들 간단하게 빠르게 너무 많아서 퀵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보여드릴 책은 이런 책들이고요. 한 권씩 보여드릴게요.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끝낸 에디터의 기록법이라는 책입니다. 되게 많은 유명한 우리가 뉴스레터나 플랫폼의 에디터분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기록을 하시는지, 기록에 대한 방법이랑 혹은 그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책을 집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막 계획적으로 물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거의 다 계획이 아닌, 우리가 SNS나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항상 일단 저장을 해놓고 본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찾아서 뽑아서 사용하라 하실 때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일단 많이 보고 무조건 일단 냅다 저장을 해둔다 라는 내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책도 보고 컨텐츠도 보고 SNS를 보고 쇼폼을 보면서도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어서 그걸 항상 이제 내 기억 주머니나 실제 컬렉션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쏙쏙 꺼내서 빼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전에 일단 많이 봐놔야겠죠. 컨텐츠의 트렌드나 컨텐츠 자체를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일단 1번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컨텐츠를 많이 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를 많이 보는 거에 대한 약간 좋은 익스큐즈를 찾은 책이랄까요? 네,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혹시 기록법이나 에디터라는 직업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게브리엘 제빈의 우리나라에 나온 첫 번째 소설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라는 되게 대작으로 게브리엘 제빈을 처음 만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두께부터 일단 다르고 이렇게 좀 마이크로해요. 그건 조금 더 대서사 30년 막 이런 긴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것은 한 서점에 대한 대서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에피소드들 정도의 시트콤 같은 느낌의 책이랄까요. 그래서 간단한 미니 1일극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먼저 읽는 순서를 정해달라고 하면은 사실 이걸 먼저 읽으시는 게 더 좋고,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을 가장 마지막에 읽는 걸 추천드려요. 그거 완전 대작인데. 근데 혹시나 나는 컨텐츠를 진짜 세상에 볼 게 너무 넘쳐나서 책 진짜 인정된 것만, 완전 대작만, 진짜 괜찮은 컨텐츠만 골라 읽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바로 내일 또 내일 또 내일로 직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비 북클럽 키트에서 받았던 인생독서 김영란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되게 이분이 내가 이 직업과 관련이 없는 책을 왜 이렇게 읽을까? 기억도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읽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문학? 결국엔 내가 읽었던 그 문학이 나중에는 이분의 인생에 결국 인생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어디선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것도 약간 에디터의 기록법이랑 되게 많이 겹치는데, 내가 꾸준히 읽고 꾸준히 보고 내 몸에 어딘가에 들어온 것은 언젠간 나온다. 이것이 아주 큰 울림을 줘서 많이 봐야겠다. 나는 많이 읽어야겠다 라는 책을, 이분은 법 재판 선언문 같은 걸 쓰시잖아요. 그때 과연 나의 문학을 읽은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법사위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읽기를 하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오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이걸 막 어디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꺼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 분명히 녹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다. 함께 읽어요. 다음은 성혜나 작가님 요즘 빠져가지고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문학동네 서포터즈지만 이건 받았나? 기억이 안 나. 제가 이달 책을 주시면은 그거는 받고, 안 주시는 호수는 제가 구매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책을 따라서 읽고 있는 상황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건 제가 산 걸로 기억. 성혜나 작가님이 요즘 홈모노라는 작품으로 되게 핫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초창기 작품이거든요.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이건 제가 쇼츠로도 짧게 리뷰를 남겨놨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딘가 되게 이기적이고 비겁한 그 마음들, 결국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여기 되게 미묘하게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뤄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고,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윤리적, 도덕적 옳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 이런 약간 이 찔림을 되게 많이 받게 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물론 좋고 훈훈한 내용도 있고 하지만 생각해 볼 게 많았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을 표현을 해내고 있다. 그 점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두고 온 여름이라는 작품을 연달아서 읽었는데 이거 조금 더 단편이 묶여져 있으면 이게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요 분량으로 써진 책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과거에 만났다가 헤어지게 됐다가 다시 만나는 어떤 두 남자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미묘하다. 그리고 나는 이 인물들을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과거에 헤어졌던 인연을 다시 보고 싶은 인연인지 안 보고 싶은 인연인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해보게 하는 되게 애틋하면서도 약간 아리송요리송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자어를 많이 쓰셔서 모르는 단어를 좀 찾으면서 읽기도 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한 독서였어요. 네, 그래서 본문어까지 한번 쭉 달려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젊은 작가에서 나왔던 외계인이 인류를 멸망시킨데 이 책이었는데요. 갑자기 며칠 뒤에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온다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되게 신비한 공법을 썼다고 해야 돼요. 신기한 기술을 사용해서 선점포고를 합니다. 일주일 뒤에 너네 지구인들 0.001%만 남겨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되게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엔 마지막에 결말로 가는 방식이 굉장히 니용? 약간 이렇게 가버린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근데 이건 SF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쭉쭉쭉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포인트는 지구가 갑자기 일주일 뒤에 멸망을 해요. 그러면 난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봐야지. 내가 나서서 해결해봐야지.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은 해결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방법을 찾아 떠납니다. 그 인물의 약간 기계에 대해서는 살짝 이거긴 한데 이제 그 결말로 갔을 때는 나 잘 쉽지 않았다. 되게 현대문학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의 이 짧은 식견으로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우리는 절망과 재난 앞에서 우린 어떤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안희원 작가의 죽는 순간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안희원 작가님의 시집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읽었지만 작가님이 되게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시면서 만나게 된 인연들과 생각한 단상들을 짧게 묶어서 썼던 글을 이제 내신 책인데요. 여행 에세이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여행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쓰신 책이 아니고 여행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나 이런 생각을 했어까지 가는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인이셔서 그런가 되게 단상 자체와 그것이 굉장히 시적이었어. 뭔 말할? 이거는 그래도 되게 잘 쭉쭉쭉 읽혔던 책이었습니다. 되게 잘 읽혔는데 이 책도 읽었거든요. 절교 직전의 마지막 대화. 신이인과 유이우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일단 책이 되게 정사각형이죠. 되게 신기합니다. 제목부터 오싹한데 이 두 분이 진짜 이 책을 쓰고 절교를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한 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필담을 나눈 것을 책으로 만드신 건데 갑자기 천장이라는 단어를 갖고 혼잣말 이런 말을 갖고 오시는데 혼잣말이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혼잣말을 혼자 있도록 해주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혼잣말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혼잣말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의 말도 언젠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기가 생길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라고 하는데 MBTI N이신 분들이 되게 재밌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ST는 약간 혼잣말이 어떻게 부끄러워. 저는 약간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이 부분에 굉장히 놀랐어요. 뭔가 재미있다 없다의 영역을 떠나서 저는 이 책을 이 단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생각이 뻗쳐나갈 수 있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점에 놀라면서 저는 한 번도 여기까지 도달해보지 못한 영역까지 도달을 하니까 그 생각을 엿보는 재미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한 단락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한 필담이 이렇게 쓰여있는 책이에요. 되게 금방 읽을 수 있고 정신줄 놓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고 읽으셔야 되는 그런 책이다. 하나의 토픽으로 되게 깊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흐름출판에서 보내주신 법정 밖의 이름들이란 책인데요. 이것은 그냥 책만 보내주셨고 따로 리뷰 요청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간만에 너무 좋은 책을 만났어요. 읽으면서 이거 보이시죠? 플래그들. 그래서 내가 막 이러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변호사는 감정의 통역사이다. 피해자의 말을 법의 언어로 옮기고 법의 언어를 다시 피해자의 언어로 돌려주어야 한다. 법은 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감정으로 말하려 하고 법은 사실과 증거를 원한다. 이 간격은 때때로 너무 넓고 차갑다. 변호사가 누군가 변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피해자의 일을
정말 법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통역사다라는 말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고,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재심에 올리는 일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문장이 근데 되게 좋아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결국에는 법제도가 피해자 친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분은 정말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가 경험했던 것을 최대한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고,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법제도 안에서 조금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전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포엠 매거진이 쓰신 사랑은 즐거워 시는 대단해라는 첫 산문집 같은 건데요. 시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문장도 웃긴 거 있었어요. 습관처럼 구경한 후배 SNS에는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몸이 1개여도 잘 살 것 같다는 생각만 했다. 이러면서 나갔다. 이것도 되게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대를 잘 형성을 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제가 같이 묶어서 쇼챗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소설 만드세라는 책인데요. 정용준 작가님, 이게 갑자기 20대 후반에 소설 공부를 하신 거예요. 문학 공부를. 근데 이분이 소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너무너무 잘 느낄 수 있었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어요. 이분이 전 쓰시는 소설들도 되게 다 좋아하고, 정의와 통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냥 좋았다. 문장이 너무 좋아서 되게 귀여운 문장도 있었어요. 여기 안에 글을 쓰면서 도와주셨던 교수님들 중에 유명하신 작가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중에 이승우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 해주신 걸로 이렇게 듣고 나서, 성장이라니 나는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엉엉 이렇게 쓰는 그것도 되게 귀엽고, 하지만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느껴지는, 나도 함께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계속 좋아하고 싶으면 노력해야 된다. 이 두 책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책도 계속 좋아하고 싶으면 노력해야 한다. 줄어들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 계속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문학은 좋은 것이구나. 아름답고 멋진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려고 내가 소설을 읽는 거였어.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야 한다.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는 마음이 필요한. 그 다음은 이제 황정은 작가님의 일기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쓰신 개인의 이야기도 되게 많이 담겨져 있고, 집 앞에서 산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되게 세월호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까지 다루는 되게 그런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황정은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친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일 것 같다. 그 다음에 미는북클럽에서 독서 모임으로 같이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진짜 평생 안 읽어볼 것 같은 책을 북클럽을 하면 읽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 또한 그런 책이었어요. 나 진짜 약간 고전이 안 맞는 걸까요? 제가 진짜 평생 안 읽어볼 것 같은 책을 북클럽을 하면 읽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 또한 그런 책이었어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읽으면서 이게 재밌다.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나만 어려워? 이러면서 후기를 맨날 나도 검색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저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읽었던 거였는데, 이게 이탈리아 시칠리아라는 지역의 왕국에서 구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급부상하는 시대에 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귀족은 아니지만 부자 가문이랑 이제 갑자기 이 귀족, 몰락하는 귀족 가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냥 스토리예요. 뭔가 사건에 고저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표범과 이 표범이 힘이 빠져가면서 새로 나타나는 하이에나와 같은 이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이제 표범이다 라고 지은 거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칠리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가 한번 가본 지역이면 좀 상상이 돼서 읽기 쉬워지는데, 저는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읽었던 책이었지만, 같이 읽기를 하면서 이 역자분이랑 함께 북토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참여를 하니까 이탈리아 왕국에 대한 이탈리아의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수업을 들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북토크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고퀄리티의 북토크였어서 수업을 듣고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역사 공부를 하고 상식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달까요? 이 책을 읽은 경험보다는 그 북토크에 참여하게 되어서 들게 된 그 수업 자체가 너무 알찼던 경험이라서 묶어서 보았을 땐 좋은 경험이었다. 근데 내가 과연 이 책만 읽고 그 북토크가 없었다면 과연 이 책을
재밌어 했을까? 전혀 아니. 이따가 접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문전 책들은 좀 북토크를 진짜 역자분들이랑 많이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민음사에서 이번에 버지니아 울프 단편선 그 에디션에 나온 책으로 북토크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시대상과 배경과 그 작가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친해진 느낌도 들고 상식도 좀 채워진 느낌이 들어서 북토크 자체가 양질의 콘텐츠라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누북클럽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북토크 콘텐츠가 진짜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북클럽 가입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이제 제가 따로 하는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었는데 그 판자이 씨툰의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분의 작가님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거예요. 평생 이제 문학을 가르치고 글쓰기를 가르치시던 분이셔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셨는데 알츠하이머가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순간 상황 대처 능력과 추리력으로 모든 상황을 잘 넘어가고 계셨던 거죠. 유머도 있으세요. 그 상황 속에서 겪는 일들과 그 어머니의 언어 능력을 보면서 이 편도 너무 궁금해지는 책이었고 사실 이제 누군가 아픈데 병간호를 한다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작가님도 마지막에 가면은 아프세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을지도 너무 궁금한데 이 작가님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 나가시고 이 순간을 즐겨 과거를 잊고 미래를 잊더라도 순간을 잘 즐겨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문학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문학을 많이 읽으면 나중에 내가 뇌가 아프게 되더라도 정말 이분처럼 잘 대처해 나가고 추리력과 나의 언어 능력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First Line Wins, 첫 번째 거짓말이 중요하다는 문학동네에서 이달책으로 받았던 책이었는데요. 되게 금방금방 쉽고 짧게 읽기 좋았던 책이었어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링크로 올라가셔서 쇼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구병모 작가님의 신작을 가제본을 받아서 했는데 도서가 정식 출간이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으니까 진짜 나오면 예약 판매 걸어서 사십시오. 진짜 개강추.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미쳤어. 절창? 안 나와서 아직 못 읽으시겠지만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이제 주접 떨었던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을 짧게 리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요즘 너무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아서 이렇게 빨리 한번 찍어봤고요. 9월달에 읽을 책들도 요즘 그 서동요라고 미는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하시던데 9월에 읽을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지 아니면 요즘 산 책들을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고민스럽네요. 다음 영상은 뭘로 올리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안녕!